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4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행기술 검색, 특허 출원서, 명세서, 기타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후 심사 흐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을 하게 되면요, 특허 출원을 하게 되는데,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방식 심사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 심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 불수리 처분하는 경우와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 절차 무효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심사는 특허 출원 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방식 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인 경우에는 심사 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를 해야만이 심사관이 실체 심사를 진행하고요. 이러한 실체 심사에서는 거절 이유 유무를 봅니다. 특허법 제62조의 거절 이유가 이제 제한 열거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심사관은 거절 이유 통지를 하고요. 거절 이유 통지를 하면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지정기한 내에 출원인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되는 경우에는 특허 결정을 하게 되고,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거절 결정인 경우에는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기간 내에 재심사 청구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에 대해서 심결을 하게 되는데, 기각 심결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다가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봄으로써 특허 결정과 거절 결정, 양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특허 결정을 하게 될 때 특허 결정 등본을 출원인한테 송달하게 되고, 출원인은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를 하면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설정 등록합니다. 그러면 그때 특허권이 발생을 합니다. 특허권이 발생한 이후에 약 2, 30일 정도 지나면 등록 공고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특허권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효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심결하게 되고요. 심결에 대해서 불복은 특허법원에다가 소를 제기를 하고,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 이러한 그 특허 출원의 심사 흐름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여야 할 그런 어떤 출원서라든지 명세서 이런 서류는 맨 처음에 발명했을 때 한 요 출원, 요 단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행기술 검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발명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기술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발명을 하긴 했는데 기존에 누군가가 발명한 그러한 발명이 있다면 그 발명은 의미가 없는 발명이 될 수가 있겠죠. 즉 특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발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기술을 검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선행기술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색 사이트를 보면요, 키프리스가 있습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 산하기관으로서 무료 사이트입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즉 키스티에 여기도 이제 선행기술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윕스가 있어요. 윕스는 이제 무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 사기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국 특허청에서도 이제 선행기술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특허청이라든지 미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특허청 이쪽에서도 그쪽 나라의 이제 선행기술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선행기술 검색 사이트에서 키프리스를 봤는데, 키프리스는 특허청 산하기관으로서 무료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출원된 게 공개됐다든지 등록 공고된 것은 모두 이제 키프리스에 올리게 돼 있죠. 이런 키프리스에 올라가는 그러한 그 선행기술에 대한 권리 번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원번호인데, 출원번호는 권리번호 2자리와 연도, 1년 번호 이렇게 돼 있고요. 공개번호는 권리번호 2자리, 연도 4자리, 1년 번호 7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고번호도 마찬가지로 권리번호 2자리, 연도 4자리, 1년 번호 7자리
하지만 등록번호는 권리번호는 있지만 연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1년 번호 7자리, 그 다음에 자리값 4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권리번호 2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10으로 시작을 하고요. 실용신안은 20으로 시작합니다. 디자인은 30이고요. 상표는 40. 예, 상표는 이제 40부터 시작하는데 상표인 경우에는 상표, 서비스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마다 이제 번호가 조금씩 다른데 전부 다 이제 4자로 시작되는 그런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표는 40, 서비스표는 41, 업무표장은 42, 단체표장은 43, 지리접시 단체표장은 44, 상표 서비스표는 이제 45, 그다음에 증명표장은 47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권리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특허청 키프리스에 있는 서류 중에서 맨 처음 나와 있는 권리번호를 보고 이게 특허인지 실용실안인지 디자인인지 또는 상표 중에서도 이게 상표인지 서비스표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프리스에서 검색,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검색식 기호인데요. 일단 여기 이제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가 AND의 개념입니다. AND. 그래서 자동차 별표 엔진 그러면 2개 이상의 키워드를 포함한 것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에, 즉 자동차와 엔진이 들어간 것을 검색할 때는 자동차 별표 엔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호는 키프리스 검색식에서 이제 플러스로 씁니다. 그래서 자동차 플러스 엔진 그러면 원래 이제 5호라고 하는 개념 A or B 그러면 A, B 또는 AB를 이제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플러스 엔진은 2개 이상의 키워드를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 그런 것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그 키프리스에서 선행 기술을 검색할 때는 이 2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또한 이거 이외에도 not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표인데요. 자동차 별표 not 엔진 그러면은 연산자 뒤에 있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근접할 때 또는 괄호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별표와 플러스 개념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검색 사이트에서 키프리스 이외에 윕스가 있는데 윕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키프리스의 검색식 기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허 출원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명을 하고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먼저 특허 출원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제42조에 보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인 경우는 뭐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소재지, 그 다음에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설명 및 성명 및 주소를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특허 출원서 양식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서에 출원의 구분에서 특허 출원인지 분할 출원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원인 경우 출원인의 성명, 그 다음에 출원인 코드,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 성명 및 대리인 코드, 그 다음에 발명의 명칭이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고요. 발명자의 성명과 이제 출원인 코드. 그 다음에 우선권인 경우에는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로 묶은 경우에는 이제 있는 경우는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출원료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출원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세서가 많이 중요한데요. 특허법 42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 출원서죠. 특허 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즉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 범위 이렇게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 청구 범위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허 출원서에는 이런 거가 기재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특허 출원서, 명세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도면, 그 다음에 요약서 이렇게 네 가지가 큰 의미에서 네 가지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명세서에는 우선 여기 이제 발명의 명칭이죠. 여기 빨간색으로 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 부분이죠. 이거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그 다음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기술 분야라든지 배경 기술, 그 다음에 발명의 내용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라든지 해결 수단 이런 것을 기재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실시 예를 기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허 청구 범위, 예, 요게 바로 이제 권리 범위 또는 보호 범위라고 하겠죠. 이거를 이제 기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명세서 중에서 첫 번째로 발명의 명칭을 보면, 발명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발명의 표제일 뿐만 아니라 출원 발명을 분류해서 기술 분야를 특정하고 정리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하는 것이 바로 발명의 명칭입니다. 발명의 내용을 고려해서 이제 카테고리가 구분되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컵홀더 장치, 이게 바로 이제 발명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첨부한 도면에 대하여 가까이 도면이 무엇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간단하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제1도는 본 발명의 1cc 형태인 뭐 좌측면도 또는 뭐 평면도 이런 식으로 도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 청구 범위와 더불어서 중요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법 42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되어 있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 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령이기 때문에 그 특허법 시행 규칙에 보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술 분야라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해결 수단, 그 밖에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그때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방법을 보면 맨 먼저 이제 기술 분야입니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 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술 분야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배경 기술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이해, 선행 기술의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 즉 배경 기술은 종래의 기술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인이 종래의 기술의 문헌 정보를 알고 있는 때는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발명의 내용인데, 발명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쉽게 말하면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제 해결 수단. 요게 바로 이제 발명에 대한 그 핵심이겠죠. 과제 해결 수단. 이게 어떤 해결 수단에 의하여 해결 과제가 해결되었는가를 이제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발명의 해결 수단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이 그 과제 해결 수단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효과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 대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효과는 이제 화학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제 과제 해결 수단,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재 방법으로는 이제 그 기술 분야인 그 기술 분야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래 기술인 배경 기술, 그 다음에 종래 문제점인 종래 기술의 문제점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 다음에 실제 발명 내용인 과제 해결 수단, 그 다음에 그 효과,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 예란을 만들어 가지고 기재하고 그런 그 도면이 있는 경우에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실시 예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명세서를 보면요. 본 발명은 돼 있어서 이제 기술 분야를 기재를 하게끔 돼 있고, 종래 컵홀더 장치는 그래서 이제 종래 기술인 배경 기술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명의 내용 중에서 본 발명은 그래서 이제 그 발명의 이제 문제점, 그 종래 기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게 바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고요. 실제 본 발명 내용이 이제 과제 해결 수단 요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효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한 면에 나온 그런 명세서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여기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허 청구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청구 범위는 이제 권리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했을 때 심사관이 그 특허 출원이 특허를 받을 것인지 받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청구함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청구 범위는요, 특허법 제4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42조 사항에 보면, 특허 청구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래서 이제 다항제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고요. 단항제 또는 다항제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고, 다음 각호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됩니다. 이 요건을 위반하면 거절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이제 사무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 사무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되어야 한다고 이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대신에 6항으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6항으로 별도로 뺀 이유는 42조 4항 요거는 이제 거절유예에 포함이 되지만 이 6항은 거절유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호의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거를 빼서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빼서 거절 이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 청구 범위 중에서 특허 청구 범위 유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허 출원을 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 서류에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제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 범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 시 명세서가 통째로 없을 때는 불수리 처분이 되지만 명세서는 있지만 특허 청구 범위, 이 특허 청구 범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불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특허 출원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특허 청구 범위 유예제도, 유예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미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를 특허 출원 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 게 바로 특허 청구 범위 유예제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특허 청구 범위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출해야겠죠. 그럼 그 제출하여야 될 시기가 언제냐를 이제 특허법 42조 5항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특허 출원 시 특허 청구 범위가 없어도 되지만 일정한 기한,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출원 공개 시점이죠.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물론 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따지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 청구 범위가 기재된 명세서로의 보정, 다시 말하면 특허 청구 범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심사 청구인 경우에는 출원인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든지 그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출원이 아닌 제3자가 심사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 청구됐다는 사실을 출원인한테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를 통지하게끔 됐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 청구 범위가 기재된 명세서로의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원인의 그 특허 출원을 심사하는 것은 특허 청구 범위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건데 특허 청구 범위가 없으면 심사관의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심사 청구한 경우에 출원인은 그 제3자가 심사 청구했다는 그러한 취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 청구 범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 간주가 됩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되는데 그 취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이 1년 3개월이 지나가고 만약에 1년 4개월 된 시점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그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다 그러면 1년 7개월 정도 되는 때까지 이제 기간이 되겠죠. 그런데 원래 원칙 1호에서 보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서 약 1년 4개월이라든지 1년 5개월 그때 정도의 제3자가 심사 청구했다는 그런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여기에 해당되는 날까지만이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 특허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기타 제출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있는데 도면은 필요한 경우만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도면이죠. 이 도면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도면을 이제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 하지만 물건의 발명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방법 발명 같은 경우는 도면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면이 제출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는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런 도면은 발명의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서면이 되겠죠. 이런 도면은 명세서의 보조 수단으로서 이용이 됩니다. 이 도면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발명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거기 되기 때문에 이 도면이 명세서와 더불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면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도면 첨부가 요구됩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방법 발명 같은 경우는 도면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도면에 대한 그 위반시 취급을 살펴보면 출원된 내용과 다르게 상이하게 다른 그 도면을 첨부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허법 42조 3항 위반, 즉 그 명세서 기재불비 위반이죠. 이제 명세서 중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위반으로 이제 그 거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 내에 도면을 새로이 제출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신규상 추가 금지에 해당이 돼가지고 또 거절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도면이 있는데요. 도면은 지금 이 도면은 상당히 CAD로 잘 그린 그런 도면이 되겠지만 특허에서의 도면은 자유롭게 기재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또 이제 그 디자인보호법상 도면과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입체적 형상인 경우에는 사시도와 육면도를 다 그리고 실척도 이제 맞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 특허인 경우에는 뭐 그런 사시도와 육면도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자식기한테 이제 필요한 도면 그것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도면을 그리는 것도 이제 여기는 잘 그렸지만 이렇게 잘 그리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면 1, 도면 2, 도면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도면 4, 5, 6 뭐 이렇게 해서 그 컵홀더 장치와 관련된 필요한 도면들이 있죠. 다음으로 이제 요약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이러한 특허 출원 서류에는 특허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요약서는 기술 정보의 용도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출원 건수의 증가라든지 기술 내용의 복잡화 추세에 대응하여 특허 정보의 효율적인 유용을 위한 대책으로서 이제 요약서를 기재를 하게끔 되는데 그 기재가 매우 간략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약서는 기술 정보의 용도로서만 사용되고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이제 특허 청구 범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특허 청구 범위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발명의 상세 설명이라든지 도면 이런 것을 참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요약서 자체는 기술 정보 용도로서는 사용되지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그 요약서에 대한 그 제출해야 되는 위반시 취급을 보면 출원시 요약서가 기재 방식에 위반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절차 무효 사유가 되거든요. 방식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청장은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요. 그 지정기간을 정해서 이제 보정을 명하죠. 근데 그 지정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때는 그 절차를 무효로 하는 무효처분을 내립니다. 이 무효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강의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지금 여기 이 요약서를 보면요. 이 요약서는 예,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는 내용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는 내용을 긁어다가 이렇게 요약서를 갖다 놨습니다. 요약서를 기재하는 방법, 기술 정보로서의 용도로서만 사용되고 이제 보호범위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요약서인데 이러한 요약서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요약서가 없으면 방식 위반으로 절차 무효 처분을 이제 궁극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요약서를 기재하는 방법에 관한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절차 무효가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특허 출원과 관련된 그런 서류와 관련돼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발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 기술을 검색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선행 기술 검색에 의해서 기존에 없는 즉 신규성이 있는 그러한 발명을 하고 그러한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 출원할 때는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특허 출원 서류에는 특허 출원서와 명세서, 도면, 요약서가 있고요. 그 중에서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 범위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 청구 범위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 특허 청구 범위는 이제 보호 범위로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특허 출원 시 이 특허 청구 범위가 제출되지 않아도 특허 출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특허 청구 범위 유예 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경우 예를 들면 출원부터 1년 6개월이라든지 제3자가 심사 청구한 경우는 그 심사 청구했다는 취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지만 그 기간은 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까지로 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그 출원은 취하 간주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이 필요하고 물건의 발명이 아닌 물질 발명이라든지 방법 발명 같은 경우는 도면이 필요가 없겠죠. 다음으로 이제 요약서 같은 경우 요약서는 그 기술 정보로서만 이제 사용되는 거지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데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식 위반이 되고 그 요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무효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